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7분 35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44회 이웃집에 신이 산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지난 휴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난 휴일 내내 어떻게 지냈는지 시간이 모르게 후다닥 지나간 세이주입니다.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서 예. 휴일이 없어져서 다시 출근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피곤해요 진짜. 출근을 또 하고. 이놈의 시간 도둑은 진짜. 그 유명한 자고 깨보니 지났더라 그런 그런가 건가요? 보네요. 그렇죠. 이번에 왜 휴일이었죠? 크리스마스가 지금 금요일이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있었죠. 크리스마스. 24시간 휴일이신 MCR 대식께서. 크리스마스를 아주 크리스마스에 신나게 마시고 필름을 끊기고 그리고 영호는 집에 가고 60만 남아 지내고 바로 또 휴일이지만 또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어갖고 일요일에 촬영하느라고 네. 뭐 그 하루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빡신 연휴를 보냈네요. 뮤직비디오도 이제 여자 배우분을 배우가 아니라 그냥 아는 친구 불러다가. 연기를 한번 시켜봐서 또 아는 친구 연기 시켰으니까 뭐 술도 한잔 해야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필름이 끊기고. 혹시 여자친구는 아니죠? 아니요, 여자친구 친구예요. 여자친구 친구.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자친구와 함께 연휴 내내 술을 마신 거네요? 그렇죠. 네. 여자친구 역시 꽐라다운. 네. 여자친구 친구 이뻐요? 네. 뭐 여자친구만큼 이쁘겠습니까? 뮤직비디오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제 여자친구를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여자친구의 친구는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런. 그렇군요. 네. 네. 뭐라 그래? 제가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사실 저를 격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명 분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개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야 뭐 상관없어요. 공개해도 상관없고 여자친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갖고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제 한 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요. 네, 바로 알아요, 사실. 네. 바로 알 수 있죠. 뭐 고생 많다고 뭐 선물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쩌다가 이런 사람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분한테 우리 이런 한수 사람을 오빠 만나서. 보살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요. 예. 고마워요. 뭐 어쨌든 여자친구는 저기 뭐 불우이웃 돕는 다음 셈치고 저를 사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반대 아니가? 네, 진짜 불우이웃 도와야 되는 연말입니다. 하지만 뭐 제가 그분들 앞에서 불우이웃이라고 해서 죄송한 MC 한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말에 근데 저희 진짜 이제 그래요, 얘기하다 맞다. 보니까 죄송할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매주 사과 방송을 하고 있는. 아니 방송하고 근데 있는 사실 MC 뭐 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 실수해가지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말 실수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굉장히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부담을 또 안 가지고 너무 막말을 또 내뱉어도 안 되는 어떤 그렇죠. 그거 안 되죠. 예, 근데 너무 또 정직한 방송은 또 재미가 또 약간 떨어지니까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의 관용을 좀 베풀어 주시면 네, 이렇게 네.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같은 말이라도 이런 상황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을 때 기분이 많이 달라가지거든요. 맞아요. 뭐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막 뭐 맨날 뭐 나 뭐 맨날 거지야 막 이렇게 하고 야 뭐 아티스트가 무슨 돈이 있어 뭐 나 완전 거지야라고 했는데 진짜 거지일 때는 진짜 슬프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거지가 아닐 때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막 돈 없고 막 아니면 후달리고, 해탈했든가. 예, 진짜로 후달리고 이러면 또 그런 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서글퍼지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인데 그 말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한세 씨가 되게 많이 마음에 좀 걸리셨나 봐요. 지금 굉장히 길게 본인의 자아방송의 소견을 시간은 예. 그 다음 주에 가질 연말을 예정인데. 맞이하여서 그 지금 벌써 다음 주에. 다음 주를 위해서 그럼 좀 아껴두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러니까 연휴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예. 저희 그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이 시골이에요. 그 해발 200m가 좀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200m. 갔는데 깜깜할 때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와서 하얗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힐링을 하고 올 뻔했지만 오랜만에 본지라 엄마가 하루 5끼를 주시고 5끼. 그리고 그 사이사이 간식도 주시고 아이고야. 예, 그동안에 이제 해먹고 싶었던 거를 못 해먹고 있다가 이제 저를 봤다는 좋은 이유 하에 이제 5끼를 오랜만에 집에 가면요. 네. 그 음식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다 먹기가. 그리고 집에 노는 방이 몇 개 있거든요. 사실 엄마 혼자 예, 계셔서 근데 꼭 같이 주무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 엄마 옆에서 자는데 오랜만에 이제 엄마의 그 아름다운 코 고는 소리와 함께 예, 하느라 바쁜 넘치는 그런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제일 멀쩡한 것 같네요. 쭉 자고 일어난? 네.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그리고 저 일도 막 겹쳐져 있어갖고 이번 주에 영화 보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짬이 그리고 전혀 안 관이 나더라고요.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네, 예. 선택. 그래갖고 지금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랑 CGV 3개를 네. 어플을 다 켜놓고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쳐 보니까 그나마 시간대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볼 수 있는 시간대가. 그래서 CG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가 할인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장 할인밖에 안 돼요 원래는. 그 예매했다가요. 현장에서 취소하면서 가서, 해야죠. 취소하면서 예. 재결제하면 돼요. 그리고 메가박스는 이제 T 할인을 또 이제 받고 이제 롯데 시네마가 이제 할인이 없어요. 롯데밖에. 아, 그래요? 롯데 카드. 아. 근데 그것도 포인트가 네, 쌓여 있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음. 롯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팁으로 롯데는 이제 거기서 사면 돼요. 그 세일 투나잇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이제 할인권 롯데 시네마나 CGV 메가박스 전부 다 6,500원에서 7,800원대 관람권을 네, 그걸 1인? 팔아요. 네. 1인만요? 아니요. 책을 4장까지 살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3시간 전에 그러니까 3시간 최소 후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롯데에서 살 때는 이제 거기서 사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3개 어플을 다 켜놓고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을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보긴 봤는데 아마도 이 방송 하고 나면 개봉관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가? 그럼 영화 시작해볼까요? 늘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아노맨을 발표한 클라시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영화는 이웃집의 신이 산다.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웃집의 신이 산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간략한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이웃집에 신이 사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이웃집이 아니고 우리 집에 신이 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집에 신이 산다는데요. 근데 나랑 같이 사는 건 아니죠. 같이 살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주인공 애야의 아버지니까. 주인공이 애야니까 네. 애야의 애야 아버지가 입장에서 보면. 주인공이 그러니까 애하니까. 우리 집에 신이 산다가 맞는데 왜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고 그러네요. 제목을 지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중간에 이게 엄청 불만이었어요. 제목을 잘못 그러니까 지었어. 왜냐면 영화를 보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건 감독의 의도가 이것인가라고 하는데 이 제목 때문에 자꾸 그럼 이 아빠랑 애랑 어디 이웃집을 가나 보다 거기서 살게 되나 보다 그래서 그 이웃집 사람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느라고 영화에 집중하기가 그러니까요. 이게 원제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직역해서 네. 말을 하자면 새로운 신약성서 이 정도가 네, 돼요. 그게 딱 맞네요. 네. 또 그래서 이상하게 이웃집이 일단 붙어가지고. 그 에아라는 그 주인공이 있고요. 네. 근데 그 아버지가 딸이죠. 신이에요. 예, 아버지가 신이고 그리고 오빠는 이제 예수.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신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 예,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와서 뭐 사람 갖고 장난도 치고 막 그런 것들을 행해 와서 딸이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이 인간 세상으로 가갖고 18명의 이제 6명. 아니죠 12명이었는데 12명의 사도는 현재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추가로 6명만 여섯 더해서 명을 더, 18명이 네. 되면 새로운 어떤 기적이 생긴다고 믿고 오빠의 말을 들은 거죠. 오빠의 그쵸, 말. 예. 예, 듣고 가서 이제 그 사도를 6명을 이제 만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사연에 해결책을 주고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인간을 괴롭히기 좋아하며 아내와 자식에게는 진상짓을 서슴지 않는 고집불통 괴짜신과 그로부터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사춘기 딸 에아가 새로운 신약성서를 쓰기 위해서 6명의 사도를 찾는다는 독특하고 위트 넘치는 설정의 이야기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토시아는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읽어주셨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정확하게 잘 맞아요. 네, 네. 표현한 것 같아서 네네. 이걸 저도 옮겨왔는데 이 감독님이 미스터 노바디랑 토토의 천국 그리고 제8요일이라는 거를 만들었던 자코반 도마일이라는 감독이에요. 네. 토토의 천국이나 제8요일, 미스터 노바디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영화를 안 봤다고 하더라도 아 어떤 식의 영화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도 있어요. 네. 토마스 구지스라는 극작가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같이 쓴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하고 같이 놀 적에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놀았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면 근데 그러다가 신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인간을 골탕 먹이기 좋아하며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괴짜라면 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시나리오를 완성될 때까지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그 뒤에 완성된 이야기를 또 담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독특한 장치들이 되게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보편 짜증 유발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몇 맞아요.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동상을 막론하고 우리한테 꼭 맞는 이야기들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꼭 필요한 수면량은 딱 10분 더. 이게 보편 법칙 2117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충 알 것 같은데 되게 공감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이 영화가 어쨌든 개봉관을 찾기 힘들게 해서 갔어요. 예. 근데 예매하기도 쉽지 않았던 게 전부 매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독님의 팬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봉관이 작게 잡혀서 네. 이거 영화를 봐야 되는데 매진이었고 이것도 되게 예매하기 힘들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원래 이번 주에 영화 총 결산을 하려고 하다가 네네. 그러면은 마지막 날 딱 방송이 될 수 있어서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네. 이 감독님이 만든 영화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 주를 미룬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군요. 근데 이 관객 수가 이렇게 많을지도 몰랐고 네네네. 극장 관수가 이렇게 적을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통적으로 아마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사실 감독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고편을 먼저 보고 예. 아, 이 영화 되게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영화 씹어먹기에서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예. 좋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미스터 노바디를 만들었던 예. 그 제8요일의 그 감독님이시더라라고 해서 아 어쩐지 약간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프랑스 영화가 뭐 이렇게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사실 봤던 몇몇의 그 프랑스 영화가 가지고 있는 느낌하고 살짝 다르기도 하고 그쵸, 아 맞아요. 프랑스 영화답다 싶기도 하고 이게 뭐랄까 좀 더 예술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이러겠지 저러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고지것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나올 스토리를 예상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가 저 메시지가 나중에는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틀어질 거야라는 걸 미리 예상한다던가 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갖게 돼가지고 이 영화 앞부분에 이제 이 줄거리를 이어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신이고 그리고 아동 학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뭐 엄마 예. 예, 이분도 되게 기가 죽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진짜 신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동 학대인 아이가 상상을 하는 어떤 이 내용을 담고 있구나 초반에 생각을 좀 하게 된 만큼 좀 길었어요 앞이 상황 설명이요. 그쵸, 맞아요. 빨리 사도를 찾아 나갔으면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앞에가 제가 딴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좀 길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조금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초반에는 했고요. 일단은 그 신이다 보니까 창세기가 이제 빗대어서 나오고 뭐 많은 이제 컨셉들이나 네. 중간중간에 중요한 키 포인트들이 거기에 창안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틀어지거나 나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잘 정리를 하느냐고 그런 설명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뭐 도시도 만들고 뭐 무슨 그렇죠. 그 닭이 사는 도시도 만들었다가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사람이 사는 도시를 만들으니까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그 창세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전개를 시키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우리 아빠가 신이지만 되게 괴팍하고 못됐다. 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이제 딱 시작해서 저는 사실 앞에 지루했다기보다는 이렇게 기승전결의 기가 잘 마무리되고 이렇게 전으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여기서 가장 예술을 믿는 안나 씨께서
네.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실지가 상당히 궁금해서. 그러네요, 진짜. 독실한 신자께서. 예, 저는 어찌 보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예. 천주교였어요. 그러니까요. 모태신앙이고 예. 저희 집안이 다 이제 천주교다 보니까 저 집안만 천주교라. 저는 알고 있네요. 본인은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 예. 좀 더 이렇게 관심 깊게 보기도 하는데 영화라는 장르가 줄 수 있는 그 상상력은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신이라는 존재를 어찌 보면은 희화시키고 예. 되게 나쁘게 표현했죠.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예, 맞아요. 나오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어찌 보면 정말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예. 막 술주정뱅이 되게 나쁜 막 그런 아빠같이 술 마시면 나오지 않나요? 맥주 들고 있는 나오고. 맥주는 제가 술이라고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맥주는 술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 예. 예. 그래서 술을 마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나쁜 저질의 이제 그죠.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고 사실 애아이 그러니까 딸 주인공인 여자 아이의 이게 행동이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검은색을 많이 쓰고 약간 어찌 보면은 혼란을 줄 수 있는 소위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악마의 뭐 상징이라고 할 만한 뭐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은 거기까지 막 이제 너무 심오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독실하지는 않아서.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건 사고의 차이라고 봐요. 사실 그거를 어떻게 느끼느냐는 저는 영화 자체를 그냥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좀 약간의 판타지 소설을 본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적인 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줄거리가 되는 뼈대가 되는 소재부터 이제 끝에 이제 마무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화면까지 사실 그게 현실적인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없죠. 사람이 나는 거 빼고는. 그걸 가지고 이게 잘못됐네 잘됐네라고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일부 이제 너무 절실하게 예술을 믿는 분들께서는 이거를 상당히 싫어하실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긴 근데 해요. 꼭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영화에서 감독님이 일부러 의도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아버지와 딸에 대한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와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그 노숙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고릴라와 마틴, 예. 고릴라와 이제 마음을 나눈다고 좋게 표현을 할게요. 연분을 네, 쌓는 그리고 이제 소년이 빨간 원피스를 입고 이제 성전환을 생각하는. 예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금기시되는 것들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영화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주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자면 장애인과 성도착자와 살인자와 그리고 병든 사람 그리고 늙고 매력을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간이죠. 네. 수간을 하는 여인 그리고 어리지만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 네. 우리가 흔히 주변에 생각할 적에 일반적이지 않은 절대 아니죠. 예. 누군가한테가 뭐 손가락질을 받거나 지탄을 받거나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기 충분한 사람들을 6명의 사도 뽑아가지고 만드는 그쵸,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한 명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사도는 신이 있던 방에 예. 있는 캐비넷에서 정말 한 묶음을 그냥 섞어서 뽑아간 게 아니라 네. 한 묶음을 네, 그냥 뭉탱이로 그렇죠. 그걸 들어서 네.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핑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을지 사실 좀 궁금하기는 저도요. 한데 네. 거기에 글씨는 잘 안 보여요. 네. 그 글씨가 보이고? 보였어도 아마 프랑스어라서 우리가 몰랐을 그렇죠. 것 같아요. 불어라서 제가 네. 잘 모를 수 있겠죠. 이 신의 입장에서는 덜 떨어진 애들 막 정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 써놨을 것 같아요. 모자란 애들 이런 식으로. 워낙에 이제 그 아빠 신으로 나오는 분의 성향이 네. 안 좋다 보니까 예. 거의 이에 신이라고 하긴 하지만 거의 무슨 악마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부인 패고 자식도 뭐 벨트 풀어가지고 부인을 채찍질하고 패고. 패지는 않았어요. 아, 굉장히 그랬나? 윽박지르고 네. 막 이렇게 윽박질렀죠. 예, 무섭게 했죠. 하나 그런 거 보면은 악마의 자식이 예수인 거고 그 딸이 애하고 뭐 이런 식의 느낌도 나긴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영화라.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그 딸이 중간에 이제 밥 먹는 씬에서 이렇게 약간 마녀 분장을 해요.
맞아요. 그렇게 또 치면은 신의 딸이 마녀가 돼버리는 어떤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마녀는 그래서 또 그거는 종교적으로 탄압했던 신에 대해서 약간의 반박의 표현, 네, 그러니까 제가 반항의 그 의지, 약간 이런 사춘기 거라고 소녀이기 보이거든요.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눈 밑을 이렇게 검게 칠하고 손톱도 네네네. 다 까맣게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부러 신에게 이제 거슬리게 아빠가 마음 불편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게 스포이기도 한데 영화상에서 이제 애아가 물건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오빠는 하는데 아빠는 못해요. 그렇죠. 네, 아빠는 못하죠. 그게 이제 핸디캡으로 신에게 걸어놓은 그 감독님의 한 수가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신도 무언가 인간에 비했을 적에 자기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애아도 자기가 그게 능력인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쵸. 아니야, 중간에 대사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저 컴퓨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컴퓨터로 막 하다 보니까 전 그게 처음 본 얘기인데. 자꾸 지난주부터 한세 씨만 보는 게 생기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극장에 모르지 이게 누군가가 극장 가서 이게 보시고 이제 댓글 달아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그럴 것 댓글을 같아. 유도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가? 볼 수가 없어. 개봉관이 없어 이제. IPTV 나온다 이제. 더 많이 보시다. 근데 이제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예. 지금 신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들인 예수가 밖에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게 못마땅하다라는 투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오빠를 닮은 이제 딸이 똑같이 그런 짓을 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싫어하고 그런 거를 약간 부러움 반 질투 반 이런 식의. 아예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화를 내고 이제 질투를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 그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그 세탁기 조립을 할 때 뭔가 본인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정말 진짜 나약한 인간처럼 아무것도 네네. 못하고 그냥 공장에서 근로자로 계속 일을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되게 획기적이고 네, 맞아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 이제 이 내용 줄거리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수명을 알게 해줍니다. 제일 그렇죠. 중요한 모든- 사건이죠. 네,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 여러분들한테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전 남은 수명에 따라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네. 남은 수명이 얼마 없다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처분을 해서 뭐 카메라라든가 그런 거를 하나 사고 나머지는 다 기부를 해버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찍어놓고 저는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요? 만약에 길게 남아 있으면요. 길게 남아서 어차피 죽을 시간을 딱 알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버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처럼 가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네. 남들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을 생각할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너무 슬프게 하지 않게 할 만한 뭔가들을 하긴 하겠죠. 좀 더 세상을 밝게 하는데 좀 제 시간을 더 쓸 것 같긴 해요. 뭐 안나 씨는 어때요? 만약 이게 예를 들어 5년 남았다 아니면 100년 남았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먼저 5년 남았다 하면 어떡할까요? 저는 5년이 남았다고 하면 한 4년 동안은 비행기에서 한번 뛰어내리고 아니요. 지금 사실은 간간히 방송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제가 작년 이제 뭐 재작년 굉장히 조금 삶이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굉장히 죽음도 많이 목격을 했고 가까운 분들도 이제 가시고 이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이제 죽음이라는 거 이제 날짜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이미 섰었어요. 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더 여유롭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뭐 100년이 남았다고 하면 사실 조금 더 이제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뭔가를 계속 할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저희가 영화 한번 소개를 하기는 했었는데 늙지 않는 그녀. 그래가지고 네, 맞아. 아델라인. 배우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영국 가서 프랑스어 배우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뭐 더불어서 가족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할 것 같거든요. 예. 어쨌든 뭐 수명이 길게 남나 작게 남나 어쨌든 내가 죽음이라는 거를 아는 순간 그 기간을 정확히 초를 재기 시작하는 순간은 아무래도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훨씬 많이 그럴 것 그런 같아요. 일이 생긴 것 같고 그 영화에서 주로 거기서 중간에 되게 중요한 대사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뭐야 사람들 수명을 하니까 전쟁이 없어져 버렸잖아. 막 전쟁이 내전이 네. 멈춰지고 내전이 음. 멈추고 사람들이 뭔가 이제 평화로워지고. 평화로워졌다 오히려 그래서 안 된다고 막 거기서 괴짜 신이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이 딱 나왔을 때 수명을 안다고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 거기에 이제 출연진 연기자가 한 명 있어요. 거기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상상한 나의 모습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난 안 죽으니까 한번 계속 도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한수 죽나 씨는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많이 남았다고 하면 계속 그럴 거예요? 아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상상하고 제가 이제 끝으로 그 사람이 계속 다치잖아요. 예. 기부스라고 또 뛰어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잠깐만. 아니 저렇게 만약에 죽지만 않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누워있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죽지만 않을 뿐이지. 역시 사람은 좀 생각을 더 해야 돼.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만약에 생명이 언제 끝나는 거를 안다고 치면 저는 그냥 안 먹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년기에 준다고 치면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배고프고 안 먹고 뭐 바로 내일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장기들이 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파올 거란 말이죠. 저는 최소한의 먹더라도 최소한의 것만 먹거나 아니면 영양제 같은 걸 먹지. 그냥 저는 그렇게 먹는 막 거를 이렇게 힘들게 가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 예. 어쨌든 저는 먹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냥 자다가 예. 그냥 잠결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곱게 자는 게 그쵸. 소원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어르신들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죽기 전에 1시간 전쯤에 좀 자면 되죠. 아니 그 전까지 안 뭘 먹었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플 거 예, 아니에요. 그렇구나. 일단 먹는 거는 먹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같은 이제 톤인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나를 위한 거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그때까지는 다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프지 않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하면 안 먹겠다는 거였죠. 사실 예전에도 과학상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셨었잖아요. 과업싸면 좋겠다. 캡슐 같은 거 하나 네, 있어서 네. 그것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점심 예. 때 뭐 먹어야 되는지 저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전 너무 좋아요. 전 너무 그래요? 좋아요. 너무 싫어요. 저는 점심에 생 어거스틴 가가지고 뽀밥 푼가리를 먹고 왔네요. 어찌나 맛있던지. 예. 지금 그 극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첫 번째 사도로 나왔던 여인이 이제 예. 한쪽 팔이 오른쪽 없죠. 오른쪽인가요? 왼쪽. 왼쪽인가요? 예. 팔이 없죠. 근데 애아를 만나고 같이 그 밤을 지내는 날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스케이트를 움직이면서 타죠.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감독님의 부인께서 예. 안무가 되게 유명한 안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전에 그 키스 앤 크라이라는 공연도 음. 같이 작업을 하셨었대요. 근데 맞아요. 거기도 보니까 이제 손 모양으로 이제 춤을 추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단에 이제 만들었던 영화들을 어찌 보면은 요번 영화에 집대성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그 손가락에서 춤추는 것도 그렇지만 이 영화 자체 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컴퓨터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세탁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죽은 물고기인데 이제 물고기 영혼 뼈만 떠다니는. 네 물고기 영혼을 이제 바다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고릴라 그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예측이 불가능한. 네, 그렇죠. 일반인이 상상하기에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물건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이런 걸 바로 그냥 신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예, 예. 예, 아담과 이브를 표현할 맞아요. 때도 보면요, 현대물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현대 배경에다가.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과 이브나 뭐 이 전에 창세기를 표현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황무지에서 시작해야 그쵸, 되는데. 그 모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아니요, 아담과 이브는 사실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요. 에덴 풀숲에서 그럼요. 그 나와야 사과나무 되는데. 하나랑 이렇게 딱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회색 도시에서 이제 모든 게 맨몸으로 갇혀 있는. 그것도 굉장히 신선했던 게 모든 게 갇혀 있어서 마트에도 뭐 닭을 풀었다가 막 다른 동물을 풀었다가 그쵸, 예. 기린 나오고 막 예. 했다가 안 되니까 사람이 사람.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나왔을 때도 되게 재밌었던 게 검은색 바가 뭐,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중요 부위에 자기도 되게- 되게 신기한 게 막 건드려보고 맞아요, 치워보고. 맞아요. 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그래서 아, 이 감독님이 굉장히 대담하시구나 그죠. 이런 대담하시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또 아쉬웠던 부분을 또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뭐 유쾌하게 찍으려고 하고 개개인 하나하나들의 깊이를 물론 영상으로 어루만져 주긴 했지만 자세하게 표현을 일부러 하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좀 아쉬웠던 게 고릴라와 이렇게 사랑에 빠졌지만 그 남편이라든가 팔 없는 오렐리와 사랑에 빠진 그 암살자의 아내는 또 다른 슬픔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이면들을 접근을 안 한 것들. 그러니까 너무 일차원적인 앞에 것들만 보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이게 편집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세 씨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느낀 게 아니고 이 모험가의 이야기들이 거의 없어요. 초반에 공원에서 떠난 다음에부터 거의 이제 여기서 벗어나 있다가 그렇죠. 새만 쫓아가는 새만 모습 쫓아가 보여주고 계속 네. 나오고. 북극에서 이누이트 여자 한 명 만나가지고 아, 네네. 둘이 뿅 가는 모습 네네, 그렇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 중간에 이야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없죠,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독님이 생각한 완성본에서는 이야기들이 더 풍부하게 있는데 영화 시간에 맞춰서 보니까 그걸 많이 잘라낸 게 아닌가. 영화 시간이 보니까 115분 정도가 돼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거의 2시간 가까이라는 건데 뭐 감독님께서 생각한 것만큼 이 영화를 다 담지 못했지 않나. 나중에 이제 뭐 DVD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은 네. 추가 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반대로 예. 그 에아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성경을 쓰잖아요. 예. 사랑에 빠지는 장면들은 오히려 이제 그 예전에 신이 만들어 놓은 그 짜증불변의 법칙, 짜증 유발의 법칙, 예. 1522호에 만약 어느 날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다면 그녀와 함께 살 확률은 지극히 낮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에 대해 반증으로 에아가 이거를 반대로 자꾸 꺾어서 그쵸, 이제 맞아요, 그게 맞아요. 가능하게끔 만드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것도 맞네요. 아버지가 하는 걸 다 없애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위로를 주고 뭔가 잘 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주고 싶은. 사실 암살자도 부인과 좋아서 막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여자한테 사랑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삶이 무미건조하고 약간 집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진 거니까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맞고 사실 뭐 그 아내분도 또 그 다음 기회에 어떤 분과 또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르니까 그 예. 기회에 뭐 떨어질 예, 수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진 기회에 이제 네. 또 새로운 남자를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어쨌든 이제 6명의 사연을 담고 있는데 그 신약 성경? 뭐라고 그래요? 신약 성서. 새로운 신약 성서. 예. 아니 이건 새로운 거고 그 예전에 12명의 사도의 이야기가 담겨 신약 있는 성서. 네. 것이 신약 성서인가요? 네. 예. 근데 그 12명도 지금 이 상황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때요? 아니요, 전혀. 전혀 완전 다르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그렇게 깊게 들어가시면 저희가 얕은 지식으로 얕은 짓이 네. 여기서 공부 안 한 게 딱 티가 네. 나는 거야. 일단은 천주교인데. 그쵸. 전 진짜 영화 보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게 네. 6명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 앞에 12명도 이런 걸 담고 있어. 아니면 아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완전 올바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담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처럼 약간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이럴 땐 기독교 다니시는 분을 한번 초빙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요.
네. 그 전체 신약성서가 27권이래요. 네. 그러면서 대부분이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계시나 기록을 적고 있는데 네네. 말 그대로 신약이 새로운 약속에서 신약이에요. 아 약속. 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네. 예전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 그러니까 뭐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전도 행각을 담은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사도들의 편지글이 남긴 서간서, 그리고 예언서, 요한 묵시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언서 네. 그 등등해서 총 27개의 책들이 있대요. 네. 대부분은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와서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하는 그 생명의 주기를 약속을 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영화석에 나오는 이 6명의 새로운 이 사도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전도를 하지도 않고 그 세상에 뭔가 밝게 하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중간에 이제 그 오빠인 그 석상으로 변해 있는 네, 맞아요. 예수와 예.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거 보면 오빠처럼 그렇게 내 얘기를 쓰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만나는 사람의 얘기를 써라라고 이제 맞아요. 그때 토스를 해주고 그래서 예아가 나오자마자 이제 서기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렇죠, 서기. 예, 예.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앞에 무슨 장 무슨 서 뭐 이렇게 계속 네네네. 나올 때도 이제 각각의 그 사도들의 이름으로 타이틀을 정하는 그렇게 근데 이게 진행이 되죠.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모든 거를 다 뒤틀어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성서가 예수의 일을 담은 거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뉴 신약성서죠. 새로운 신약성서는 네.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출애굽기가 아니고 출 아파트기 이런 식으로 약간 이름도 네. 재치 있게 네. 틀어서 나온 것들인 거고 맞아요. 그러네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뒤틀어놨어요. 너무 음, 이렇게 재치 있게 잘 해놓은 거죠. 맞아요. 서기를 노숙자를 쓰게 한 이유는 뭘까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고 마음을 놓은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숙자가 나중에는 그 새로운 신약으로 떼돈을 벌죠. 베스트셀러가 네.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제 네네. 생각에 이게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성서를 지금 읽어보면 옛날 말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 따라서 내용이 너무 많이 네네, 차이가 날 그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한 명이 제대로 정리했었으면은 이렇게 이해하기 더 쉬울 텐데 원래 말과 우리가 지금 몇 번 번역하는 것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말을 영어로 번역한 거를 일본어로 번역했다가 그걸 한국어로, 다시 우리나라 예. 번역하고 널리 쓰고 있다가 요 근래에 다시 영어 버전을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거거든요. 아, 그렇게 네. 따지면 원래 말과 많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번역자에 따라서. 근데 이 노숙자는 글을 잘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쓴 글의 뜻 자기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아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 책장 넘길 때 다 그림으로 돼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예.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정 언어에 휘둘리지 않는 휘둘리- 거니까. 예, 네, 맞아요. 그런 느낌도 그리고 이 있고. 노숙자가 선택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어서 그렇죠. 맞아요. 예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까트리는 드네브의 집에서 잘 때 자기는 하늘이 뚫려 있어야만 아. 잠이 든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 자체로도 일단 애한테 이 사람은 뭔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애아가 생각했던 가장 아버지의 모습에 가까운 약간의 이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나고 이렇게 푸근한 맞아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서기가 적합하지 않았나. 예. 맞아요. 감독님은 아마 이거 볼 적에 언어를 없애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특정 언어에 시달리지 않게 예, 하기 그럴 것 위해서. 근데 같아요. 이야기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프랑스어를 썼던 것뿐이지 아마 언어를 없애거나 생각할 때서는 아마 각자 다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써서 각자 말을 하면은 그 서로 다 알아듣게끔 이런 방식도 취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방식일 수 있는 게 거지를 갖다가 한국어를 쓰게 했으면 한국을 다 거지를 생각하냐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의 생각이 그 들긴 해요. 언어학에서 보면 이제 비언어 예.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원어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말은 이렇게 전달할 때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을 포장하기도 하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비언어적인 게 좀 나아서 그래서 나중에도 그림이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기도 하죠. 그 유독 다른 영화보다 그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예. 그렇죠. 네. 마지막에 하늘까지 그림으로. 하늘까지 그림으로. 그거 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나이 또래 여성분들은 꽃을
원래 이게 좋아하게 되나요? 아니, 근데- 수 놓는 거를 좋아하시니까 하루 종일 네. 수만 논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변에- 아니요. 근데 꼭 그 연세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사실 여자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다 꽃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꽃이냐, 어디에 쓰이는 꽃이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꽃무늬를 다 좋아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신이잖아요. 예. 여신인데 이제 어쨌거나 환경이라던가 시대적인 배경이 약간 그 미국은 아니겠죠? 프랑스 그때의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던 그런 수 놓은 옷 뭐 이런 것도 숄 걸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입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무늬를 많이 쓴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건데 이제 6번째 사도인 그 6번째. 여섯 윌리. 번째? 윌리, 그러니까 아이 꼬마 아이예요. 예. 꼬마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꼬마 아이 나오면서 이제 전 출연진들이 막 계속 그냥 훅 여섯 나오- 번째로 가는 건가요?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첫 번째 사도 얘기하고 있었나요? 우리 서기하고 있었죠. 이제 아니 6번째 사도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네. 어머니의 과도한 의학 집착 때문에 예. 아이가 이게 오히려 영화상으로는 엄마가 병이에요. 그렇죠. 예. 엄마가 죽인 것처럼 되죠. 예, 편집증 편집증이고 편집증 때문에 엄마가 그리고 죽인 약물의 과도한 예, 사용으로 오남용, 예. 인해서 아이를 지금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오히려 그 생뚱맞게 여자가 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거는 지금 여자를 꿈꿨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어떻게 들었냐면 어차피 죽을 거면 마지막 죽는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어떻게 봤냐면 그래서 너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엄마에 대한 애증? 아니요. 저는 오히려 네. 더 깊게 들어가서 네. 5일이었나요? 5일 남은 아무튼 나중에 일주일이었죠. 네, 네. 일주일 남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싶니라고 했을 때 여자가 되고 싶어요는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근데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가요? 그 중에 꼭 성을 바꾼다는 건 굳이 솔직히 제일- 여성이 되고 제일 싶다고 힘든 하는 게 건 아닐까. 원래 하고 싶었는데 네. 원래 죽을 거면은 제가 원하는 모습을 죽겠다는 게 저는 저는 그렇게 세이주 씨 생각했었어요. 의견에 저는 조금 네.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 아이가 그 엄마가 그렇다 나쁘다는 것도 나쁘다기보다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고 난 후에 남은 게 그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지라고 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게 그게 예,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여장이 아니었나 전 그렇게 제 생각이 생각에는 왜 제가 이걸 물어봤냐면 네.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거를 그럴싸하게 다른 해석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이 단순하게 감독님이 그냥 여자가 이게 아니라 근데 감독님이 보면은 그 다른 생각의 여지를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되게 직설적인 그런가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간에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라라는 게 큰 주제였던 것 같긴 한데 뭐 여튼간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내 현실은 이러고 그렇죠. 꿈은 이거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표현한 것 같아서 치유가 되는 영화가 아닐까. 그럼 다시 거꾸로 가서 이제 5번째 사도가요. 네. 네. 이제 뭔가? 부유하지만 남편과의 사이도 그냥 뭐 되게 형식적이고 그래서 이제 고릴라를 만나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고릴라랑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아이. 인간의 아이예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고릴라를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나중에 고릴라랑 하고 있는데 인간의 아이를 들고 있다. 이것도 고릴라를 그냥 고릴라로 표현을 한 거지 고릴라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걸 안기 근데 지금 위해서 한세 씨가 인간의 아이가 있는 게 너무 아닐까. 이거를 꽈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영화 자체에서 현실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정말 판타지 같이 음. 어찌 보면 우리 봉봉과 같은 봉봉과 같은 존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봉봉 예, 얘기하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에 빙봉. 예, 예. 인사이드 아웃에 봉봉이 뭔가 했네. 예. 인사이드 아웃에 나왔던 빙봉. 빙봉인가? 예, 빙봉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든지 다 말이 되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따지고 그리고 보면 고릴라가 애가 아니고 그때 그
남창의 애일 수도 있어요. 그때 임신해가지고 고릴라 만난 다음에 나간 걸 수도 있고. 그러네. 아 지갑 털어간. 지갑 아니면 진짜 털어간. 고릴라 애가 그 애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건 표현이 모르는 가능한 건데? 거죠. 예. 근데 왜 굳이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복한 미래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미래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는 죽을 날에 대해서 다 정해진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리셋이 되면서 미래가 생긴 거예요. 색다른 그렇군요. 편인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남자가 그 여섯 입장으로 사도한테는 전부 지금 해피엔딩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어떤 이루게 되는. 상황이든지 간에. 음. 그래서 지금 뭐 앞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막내 그 아기도 어쨌거나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인도 본인이 원하는 가정, 행복, 가정이 가지는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거를 지금 꿈꿔왔었잖아요. 네. 남편이 버리고 맨날 내버려두고 가서 그런 거에 대한 소원을 이루어졌다고나 할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네 번째 사도로 가서 아니 이제 무슨인가요? 킬러잖아요, 킬러. 킬러라고 믿지만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고. 네 번째가 킬러예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요. 예. 첫 번째 사도랑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팔이 없는. 예. 근데 자기가 쐈는데 안 죽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니면 예뻐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둘 다죠. 둘 다죠. 둘 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그렇죠. 사실 예쁘지 않는데 사랑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근데 생각이 그래요. 그 앞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하잖아. 정말 이쁘다고.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그 아파트에서 좋아하는 사람만 해도 몇 명인데 뭐 애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런 대사를 계속 일부러 해준 게 욕에 대한 암시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상상을 누가 근데 할 수 있을까? 남자는 사랑에 빠졌다 쳐도 네. 그 첫 번째 사도가 그래 수락하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좀 자기가 웃겼어요. 총을 맞았기 때문에 어. 바로 내가 그래, 이 네가 나 팔이 총을 성치 쐈구나, 않아도 좋았어.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좋다고 하니까 오케이인 건지 그걸 아니면은 수도 있고요. 뭔가 이제 큐피티에 화살을 맞은 것처럼 그냥 이게 애아 때문에 막 좋게 느껴진 건지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근데 가장 큰 거는 뭐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재벌의 뺨을 때리면 내 뺨을 때린 거 네가 처음이야처럼 내 팔을 나한테 네, 총을 총을 쏜 쏜 건 건 네가 네가 처음이야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사도 이 사람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 영화가 19금을 먹을 것 같지는 않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한철 씨가 가장 좋아할 만한 마크가 나오죠. 사실은 뭐 네. 12세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사도 때문에 안 돼요. 처음에 아담이 이미 까만 띠 돌고 그쵸.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가렸잖아요. 여기서도 뭐 다 가리고 다 가리고 가리고 나와요. 아니죠. 여기서는 나오죠. 여인들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가리고 나오잖아요. 가리고 다 아니 가리지 나와요. 않았어요? 위엔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슈퍼마켓 이런데 돌아다닐 그러네, 때 그러네. 예, 그냥 나오네요. 그것도 예. 나오고 그러네. 저 춤추는 여자도 나오고요. 네. 거기서 스티커도 나와요. 나오구나. 그것만 아니었어도 사실 이거 12세도 가능했던 영화거든요. 제가 그쵸. 보기엔. 그 굳이 러브 액츄얼리가 우리나라에서 15세인가 12세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원판을 보면은 원래 외국에 개봉한 걸 보면 18세예요. 거기서 에로 영화 비디오 찍는 커플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게 맞아요. 편집돼서 안 나왔어요. 그게 그 등급이 떨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등급을 충분히 내릴 수도 있었는데 사도 3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었고요. 사실 그 장면을 옆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보잖아요. 얘기할 네네. 때 그거 자체도 심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사도 3이 아예 없었어도 뭐 괜찮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니면 좀 더 이 영화상에서 중요한 거죠. 모든 이렇게 모자른 사람들 이렇게 약간 시선을 안 좋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근데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예. 까트리는 드네브가 거기 나이 먹고 혼자인 여자는 거기 끼는 걸까요? 그게 장애와 그 성도착증과 등급을 이룰 만큼 그러니까요. 늙고 매력을 잃었다고 해서 그게 장애 등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의 장애인 거잖아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크다. 마음이 게 허한.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상처 입은 거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안정적인 어떤 신체의 상처, 동물. 마음의 상처.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요. 저는. 뭐 강아지 키우듯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사도 3 때문에 좀 내용이 재밌어지려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 내용을 풀어가는 과정도 진짜 너무 신선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동경한 그 몸매를 가진 사람을 다시 만날 줄이야. 야,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녹음하다가. 되게 그것도 녹음하다가.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걸 꼭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상 이걸 정말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이 사람들 다 엮었던 것 중에 이 AI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죠. 사람들의 내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 좋은 음악들이 정말 많이 나와. 핸델, 슈베르트, 네네. 라모, 퍼셀. 우리가 이름만 네. 들으면은 이렇게 이름은 모를 수 있어도 음악을 들어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좋은 음악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음악이 흐르고 있을까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제 뭐 마음은 데스메탈 이런 거 흐르고 힙합에 있을까요? 흐르고 있겠죠. 힙합. 저거 힙합 아닐 수도 저는- 있어. R&B 가- 부각일 수 있어 은근히. 전 사실 오늘 조금 한가해서 예. 하루 종일 좀 딴짓을 했는데 네. 오늘 그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더 콘서트라는 영화의 주제가예요. 그래서 차이코프스키 음, 맞나요? D장조 바이올린 협주고. 몰라요. 예,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세이주 씨의 마음 가슴 속에는 나는 호두까기 인형. 왜요? 약간, 약간 음산하고. 아. 예. 그러니까 아름답게 들을 수 아름답게 들을 수 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아이돌 음악이 마스터 아닐까? 음악에 나오고 있지 않을까? 난 저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뭐 본 적이 아니, 애들이 저- 맞출 수가 궁금해요, 없어. 진짜 저도 그거. 저 한때 그 호두까기 인형이 기상송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알람? 예. 아, 아. 근데 지금 세이주 씨 얘기를 저번에 한번 듣고 네. 바꿨어요. 아, 그래요? 저 그거 언젠가 괜히 음산하다고 하니까 저 언젠가 괜히 좀 공포 영화 이상한 것 찍으면 같아서. 그거 한번 꼭 그 영화에 근데 쓰고 싶어요. 얘기를 듣고 들어보니까 공포 영화에 나올 만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알려면 안 하는 걸로. 예. 네,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좀 줄여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을 부탁드릴게요. 아, 이 영화 이웃집에 신이 산다. 예. 네. 맛있었던 부분은 네. 일단 감독의 아이디어. 네. 네, 그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맛이 없던 부분은 제목이 한국 제목이 정말 맛이 없습니다. 왜냐면 헷갈려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제목이 안고 있을 법한 코미디물도 아니에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아빠 망나니 네. 이런 제목. 차라리 우리 집에 신이 산다 뭐 이 정도가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추천은 하는데요. 네. 아마 개봉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있어도 지금 거의 매진으로 지금 일관되고 IPTV 나올 있을 것 거야 같고. 조만간에. IPTV 나오면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독도 잘 모르고 이 감독의 과거 작품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영화들을 어떻게 보면 안 보고 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중 영화들 위주로 봤고 세이주 씨가 추천해준 어떤 저예산 영화들 뭐 이런 영화들 중에서 재밌는 걸 많이 봤지만 이런 류의 영화는 소개받아 본 적도 없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류의 영화는 처음 봤다고 봐도 미스터 노바드는 안 보셨어요? 네네. 미스터 노바디 추천할게요. 그것도 안 봤어요. 네. 이거 되게 네. 진짜 이것도 상상력이 독특해요. 저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지만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연출력이 너무 신선해서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100% 추천하고요. 네. 개봉관 어디서든 보세요. 별점을 몇 점을 줘? 이거 5점 만점 줘야 되나? 뭐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는 또 야한 게 덜 나왔어. 네. 아니 저는 야한 게 오히려 안 나왔으면 더 아름다운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별점은 한 3점 정도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수명을 알던 모르던 네.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뭐 이 정도로 할게요. 네네. 네. 저는 이제 그래야죠. 사도 6명보다 그 수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일 좀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총체적으로 정말 기대 이상으로 영화를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사실 지금 제목을 두 분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제목이 별로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애아가 나한테 야 너네 이웃집에 신이 산다? 라고 약간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 정도로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또 네. 다르게 들리네요. 그리고 이제 영화 시작할 때도 브뤼셀이라는 도시에 이제 한 아파트 꼭대기에 이제 신이 산다라고 이제 나레이션이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화의 그 소재라던가 그 소품 그다음에 그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감독님의 그 위트 그 한 번 이렇게 꼬아주는 그거를 어찌 보면 조금 심각한 소재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유머러스하게 잘 풀었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이제 소 도구들을 이용해서 뭐 영상도 그렇고 뭔가 특수 효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 세탁기 안에 세탁조로 내려가는 구멍이 막 늘어난다거나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런 소품이 아닌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제 그 신이 내려갔을 때 공동 세탁소에 있던 아주머니가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그런 설정이라던가 막 이렇게 늘어진 티셔츠에 막 약간 잠옷 같은 바지 차림이라던가 약간 벗어진 듯한 머리 뭐 이런 생각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정형화해서 진짜 판타지물을 좀 본 것 같은 그런 재미적인 요소가 좀 많아서 굉장히 맛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프랑스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그 까데리나 드네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익숙한 유명하죠. 오래된 네.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구회 분들은 다 거의가 이제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 주인공 맡은 에아도 그렇고 연기를 굉장히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에아가 시체스 영화상에서 아마 상 받았을걸요? 영화 주연상인가? 네. 예. 상을 받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화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나왔던 그 여신으로 나오는 우리 어머님도 그 굉장히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법한 되게 어머니스러운 이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주시죠. 그래가지고 그쵸. 네.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실 끝날 때에 과연 어떠한 반전이 있을까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단지 그 숫자 18 야구팀 인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업되신 여신님이 모든 거를 다 이제 제어를 한다라는 게 상황이 전환이 됐을 때는 조금 살짝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건 18명이라서가 아니고 남편이 사라졌으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은 그 숫자에 굉장히 업이 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신이 18명은 절대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럴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들도 그렇고 18명을 만들어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설정들 자체가 약간은 좀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유치함이 굉장히 재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맛이 없었다기보다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영화 전반적으로 계속 나와서 일단은 그 뭐 나치 씬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게 뭐 이렇게 야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저 감독님 저 감독님 계속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금기시하는 그런 주제들을 좀씩 다 건드려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저들을 정말 되게 이렇게 약자로 봐야 하는가, 불편한 사람들로 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고요. 사실 그 사도의 집단이 저 사람이 정말 불행할까라고 꼭 불행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꼭 이렇게 약자 집단을 그렇게 묶어서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영화 자체는 굉장히 추천하고요. 사실 관이 없고 뭐 매진이고 해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보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미스터 노바디도 꼭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감독판이 있어요. 감독판을 보세요 한번. 네네. 그래서 이 감독님 만든 영화가 거짓다 대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케일이 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휘황찬란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꼭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그런 영화들이 아닌가 싶고요. 별점은 저는 4점. 그리고 한 줄 평은 영화 속에 나왔던 대사 중에 일부인데 인생은 스케이트장이다 라는 대사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저도 이거를 한 줄 평을 할까 하다가 누군가 할 것 같아서 저는 맛있었던 부분은 진짜 인간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전개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는 정말 엄청난 영화였던 것 같고요. 설정부터 연출 방식 뭐 다양한 방법으로 보기 드문 그런 독특한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깨알 같은 재미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던 이 감독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물 설정도 다 그렇고 뭐랄까 정상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전부 다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기독교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에 심취해 있거나 아니면 그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성모독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거에 심취해 있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마음에
거슬리거나 그렇게 만들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막 이거를 이 감독 찾아서 죽여버려야 돼 이런 정도가 아닐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능력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별로였던 점은 그 이야기 중간에 나왔었긴 했었는데 새를 쫓아간 남자의 그런 모험가 이야기는 너무 없어서 네. 좀 많이 편집된 부분이 종종 있는 것 같다. 중간중간에 점프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감독판이 나중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네네. 점들이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이 감독이 원했던 진짜 완전한 그림의 한번 그걸 보고 보고 싶네요. 싶은 예.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거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거는 저도 이 제목이에요. 새로운 시작성서라고 내놓거나 아니면은 뭐 신상 시작성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도 좋았을 법한데 근데 오히려 신학성서라는 단어를 쓰는 것 그쵸. 자체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 싶어요. 단어를 쓰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가질까 봐 이렇게 네. 했을 것 그럴 수 같긴 있을 것 한데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웃집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야기가 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아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애아가 네 옆집에 신이 산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부족하지만 좀 좋을 수도 쏘쏘?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칭찬해 주실 분이 이게 있어요. 저는 쓸데없이 영어 쓰거나 외국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국어로 제목 썼다는 거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긴 했었어요. 네. 근데 물론 프랑스어라서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점이 있었었고요. 당연히 이거 추천이고요. 영화는 4점을 주고 싶은데 제목을 이상하게 하거라든가 완전판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0.5점을 깎고 싶었어요. 근데 이웃집이라는 게 애아가 우리한테 네 이웃집에 신이 살아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소식을 듣고 나서 달리 생각할 수 있구나 생각해서 다시 0.2점을 줄게요. 0.2점을 줄게요. 그래서 저 3.7점을 주고 싶어요. 이걸 한 줄 평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귀엽고 발칙한 신성 모독.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시고 나서 극장을 나가셨는지 아니면은 끝까지 남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엔딩으로 다 올라간 다음에 영상에 짤막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극장 가세요. IPTV를 보시거나 아이쿠 갈 수 있을까? 뭔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영화도 상영관이 없어서 보기 힘드셨죠? 영화 시범었기 때문에 없는 상영관을 찾아다니신 분도 계시다면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전하고 싶고요. 이 수사 녹음 파일이 올라가는 30일 그러니까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는 2015년이 이틀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올해의 목표는 다 이루셨는지 궁금하네요. 올해 있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다음 주 영화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엠시안세, 안나 그리고 저 세이주가 올해 가장 좋았던 영화 그리고 가장 나빴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 녹음 파일은 진짜 수다 방송이네요. 영화 시범먹기 45회는 2015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영화는 라는 주제로 수다를 떨겠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꽤 많은 영화에 대해서 좋고 싫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사실 그거를 지금 돌아보기에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할 네. 수도 있어요. 일단 영화 시범먹기에서 한 것만 해도 오늘까지 하면 44편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각자 보신 영화도 있을 것 같긴 하니까 과연 몇 편을 집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방송한 거 말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본 것도 다 포함이에요? 그렇죠. 2015년에 본 거면 네. 2015년 개봉작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네네. 사실 제일 싫은 거는 정해놨어요. 음... 제일 좋은 거는 두 편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빵점 있었잖아요. 빵점. 네. 그럼 다음 주에 그건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